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수원시의 현충시설로 안내할 김수연, 박성우입니다. 성우 씨. 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어딘 줄 아시나요?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충시설로 안내한다더니 왜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현충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이곳은 말 그대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상호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의 어울림 마당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우 씨, 네. 올해가 6.25 전쟁 몇 주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70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수원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보훈마당과 동아리마당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 보훈마당. 그래서 저희가 여길 온 거네요. 근데 보훈마당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주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아, 여기는 경기남부 보훈지청이네요. 성우 씨, 여기 아시네요? 그럼요. 제가 이래봬도 이 보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요. 오, 맞아요. 이곳은 국가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훈지청과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비대면 어울림마당을 준비했다고 해요. 네. 짜잔! 이건 수원시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컬러링북인데요. 성우 씨, 네. 현충시설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국가유공자의 공훈이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 아닌가요? 건축물이나 사적지, 또 국가유공자들의 공원이나 희생이 있었던 장소를 말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 수호시설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현충시설 14곳의 사진과 함께 직접 칠해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 저 이런 컬러링북 되게 좋아하는데 현충시설에 대해서 더 재밌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국가수호 카드라고 전쟁 영웅들의 모습과 공적을 기린 카드인데요. 아, 이렇게 컬러링북과 수호 카드를 보니까 빨리 직접 현충시설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국가 수호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먼저 수원시 현충탑부터 가볼까요? 현충탑은 원래 매향동에 있었는데요. 2005년에 이곳으로 이전됐다고 합니다. 총 342분의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위패실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탑 주변에 있는 조각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왼쪽에 있는 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모습을 함축한 거고요. 오른쪽은 호국 영령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나라의 번영을 기원한 모습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 6.25 전쟁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네요. 네,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김성환 화백이 그린 건데요. 그림을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들고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희생을 기린 곳이 또 있습니다. 남부지방경찰청 안에 가면 경기경찰 충원탑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충원탑은요, 6.25 전쟁 당시 순국하신 경찰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네, 근데 이 충원탑이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줬잖아요. 수연 씨와 여러분은 UN 참전국이 몇 개국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한 20개국 정도 되려나요? 참전국이 16개국이고 의료 지원국이 6개국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네요.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군대를 보내줬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인들이 참전했고요. 영국이나 벨기에, 프랑스 같은 유럽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 저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또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UN 참전 용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영상입니다. 올해부터 11월 11일을 UN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정해서 기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띄우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정말 이런 고마운 마음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수연 씨, 근데 수원에도 이런 참전국 가운데 한 국가를 기리는 곳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 프랑스군 참전을 기리는 곳이군요. 네,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은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많네요. 원주, 지평리 등의 전투에 참가해서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전쟁 중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신 분이 1,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6.25 전쟁 이전에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독립운동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수원시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독립운동 시설로 안내할게요. 아니,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소개해 준다면서 성균관대학교에는 왜 온 거예요? 바로 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가볼까요? 성우 씨,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성균관대를 세우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인데요. 이분은 성균관대를 설립한 분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기도 하세요. 일제강점기 시절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혹독한 고문과 장기간의 수영 생활에도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다 안진뱅이가 되셨다고 해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제가 만약 과거에 태어났다면 그렇게까지 독립운동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성균인들이 힘을 모아서 1990년에 이 학교 안에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커다란 독립운동이 되고 그게 결국 우리의 독립으로 이어진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1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독립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3.1운동인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뭐랄까, 이 가슴 속에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3.1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수원에 그런 기념탑이 있다고요? 네, 수원은 전국 3대 독립운동 항쟁지였거든요. 네, 원래 이 기념탑은 중포산에 있던 건데요. 중포산이요? 네, 한국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수원경찰서 사범계 주임 노구치의 순국비를 허문 자리에 세웠다가 69년에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와, 탑이 정말 하늘로 쭉 뻗은 것 같네요. 만세를 형상화한 것 같죠? 이렇게 왼쪽을 보면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일본 경찰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춤추고 나팔을 불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뒀어요. 정말 그 기쁨이 여기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독립의 순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도 있는데요. 이렇게 13페이지를 보면 대한민국 독립기념비가 있죠. 바로 이 근처에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바로 여긴데요. 아, 완전 옆이네요. 3.1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불과 몇 발자국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군데는 한 번에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맞선 수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그런 애국 선열들 덕분에 45년에 해방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기념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네요. 네, 맞아요. 1948년 8월 15일에 세운 거예요. 아, 진짜 오래됐구나. 이 비석을 잘 보존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들과 또 6.25 당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분들께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념시설들을 둘러보니까 그런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수원에 이렇게 많은 현충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수원시의 현충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안전에 대해서 순국선열의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는데요. 아, 근데 수연 씨,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다녀온 시설들에 대한 간단한 퀴즈 한번 진행해 볼까요? 우선 수원시 현충탑의 위패실엔 몇 분을 모실 수 있다고 했죠? 342분. 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기리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죠? 아, 이건 너무 쉽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잖아요. 성균관대를 세우시기도 했고요. 네, 바로 이어서 갑니다. 3.1 독립기념탑과 대한민국 독립기념비가 있는 공원의 이름은? 팔달공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남부지방경찰청 안에 있었던 탑은 어떤 탑이었죠? 경기경찰 충원탑이요. 6.25 전쟁 당시 순국하신 경기 경찰분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요. 그렇다면 질문이 안 나온 곳은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가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국 전쟁에 참여한 유엔국은 총 16국가, 의료 지원국은 6국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월 11일은 무슨 날이다?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요. 그쵸. 신대 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번질이 너와 나로다. 이렇게 퀴즈까지 내니까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비록 화면으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또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곳들을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원 현충시설 랜선 나들이 여기서 안녕.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